이번 큐텐 재팬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큐텐에 입점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부분인 상품 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큐텐에 입점은 했는데 아직 상품을 등록하지 않으신 판매자님, 그리고 상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판매자님들을 위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상품 등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교육만 들으면 바로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상품을 어떻게 등록해야 할지 잘 모르는 판매자님이 계시다면 오늘 강의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큐텐에서 상품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상품명은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은지, 가격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은지 중간중간 팁도 함께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직접 화면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크롬이나 다양한 브라우저를 이용하셔서 qten.jp를 입력하셔서 qten 재팬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려주시면 QSM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판매자 아이디 또는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한 이후 로그인하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이미 자동 입력된 정보가 이전에 저장된 정보가 있어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뜰 수 있는데요. 팝업을 닫아주시면 접속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처음에는 일본어로 보이실 수 있는데요. 지구본에서 한국어를 클릭하시면 한국어로 완벽히 호환된 버전의 QSM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자동 번역 기능을 활용하시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 번역 기능은 끄고 QSM에서 언어를 변경해서 사용해 주세요. 여기 다양한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QSM 홈 화면에서는 판매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하는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 중인 상품, 새로 들어온 주문, 접수된 클레임, 문의 등을 직관적으로 홈 화면에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를 클릭하시면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페이지로 전환됩니다. 추후 판매를 하시면서 이 부분의 숫자들을 유의 깊게 체크해 주세요. 오늘 상품 등록을 위해서 먼저 메뉴바에 상품 관리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상품 관리 아래에 숨어 있던 항목들이 표시됩니다. 상품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배송비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배송비 관리를 클릭해서 배송비를 먼저 추가해 주세요. 여기 있는 전에 아마 판매자님이 가입하실 때 입력하신 상품 출하지 주소, 반품 주소가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요. 주소가 맞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주소가 틀리다면 여기서 변경을 한 후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신 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송지를 여러 개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플러스 탭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주소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출하지 주소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변경을 클릭하면 이렇게 주소록 새 창이 뜨는데요. 여기 있는 주소록 중에서 출하지 주소의 항목을 더블 클릭한 후 아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저는 이전에 입력된 주소에서 정보를 추가해서 디테일하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번호도 확인하시고요. 저희 셀러 콜센터 번호를 예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담당자 명도 쓰라고 나오는데요. 후리가나로 쓰라고 되어 있지만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후리가나를 일본어를 모르신다면 영어로 알파벳으로 입력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주소가 수정이 됐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주소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위에서 타입, 제목 이런 것들의 정보를 다 입력하신 후 추가를 누르시면 새로운 출하지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출하지 주소가 지금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고 이 주소를 출하지 주소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변경된 주소를 더블 클릭하고 밑에서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주소가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반품 교환지 주소이기 때문에 반품 환불 주소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정보들을 확인하시고요. 간단히 정보를 변경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 성공적으로 수정이 되었다면 상단에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하시고 선택을 클릭하시면 주소가 여기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출하지와 반품지 주소가 변경이 되었다면 반품 수거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아무래도 판매자님들은 한국에서 상품을 발송하시는 해외 판매자님이시니만큼 판매자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 직접 발송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반품 비용을 입력합니다. 반품 비용은 고객님의 과실, 변심 등의 사유로 상품 반품을 희망하실 경우 상품 반품 비용을 제외하고 상품을 환불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반품 비용은 상품 가격의 70% 범위 안에서 그리고 최대 3,000엔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대로 600엔으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출하지, 반품지, 수거 방식, 비용이 모두 맞다면 반드시 오른쪽에서 확인을 눌러서 이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 수정되었습니다. 버튼이 팝업 창이 뜨면 수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배송비를 추가하고자 하실 경우 밑에서 배송비 요약 정보, 배송비 정보 상세에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새로운 배송비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묶음 계산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묶음 배송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동일 카트 내의 상품이면 가장 비싼 배송비로 한번 청구하실 건지, 아니면 가장 저렴한 걸로 한번 청구하실 건지, 아니면 상품을 각각 따로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배송비를 모두 청구하실 건지,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부가 방식 변경을 클릭하시면 묶음 계산 방식이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판매자님들이 최대 배송비 1회 부가를 선택하시므로 네, 이렇게 설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조건부 무료 배송비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이상 산 고객님들에게 배송비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설정인데요. 배송비명은 판매자님한테만 공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배송비를 600엔으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비 무료 조건을 설정해야겠죠. 저는 2000엔 이상 구매하신 고객에게 배송비를 무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송비 등록 성공. 네, 방금 입력한 조건부 무료 배송비 명으로 지정한 배송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상품 출하지와 반품지를 한국으로 설정을 하셨다면 하단에 이제 한국에서 출하 가능한 이 모든 배송사 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배송사는 이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꼭 리스트 안에 있는 배송사를 통해서 상품을 발송해 주세요. 만일 해외 배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처음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판매자님이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판매자님들을 위해서 큐텐에서 한국 판매자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배송사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큐엑스프레스와 심너지인데요. 웹사이트와 각각의 문의처입니다. 보통 해외에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물건을 보내실 때는 우체국 EMS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EMS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때문에 우체국 배송보다는 다른 배송사를 통한 배송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배송사 설정할 때 큐텐에서 이용 가능한 배송사 목록을 참고하셔서 해당 배송사 측의 이용 방법을 문의하셔도 되고 이 슬라이드 상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배송사 측에 문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격, 이용 방법 등등 구체적인 이용 문의는 해당 배송사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 자료는 오늘 교육 이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배송비 설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품을 등록할 차례입니다. 상품 관리 메뉴에서 상품 개별 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맨 위에 빨간색 글씨로 필수 항목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수 항목은 각 항목의 오른쪽에 이렇게 빨간 점이 표시되는데요. 필수 항목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밑에 보면 지금 필수 항목 2-12로 되어 있는데요. 필수 항목이 모두 입력되면 12-12로 표시됩니다. 그럼 하나씩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시로 립글로스를 등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필수 항목 중 첫 번째는 바로 상품 카테고리입니다. 상품 카테고리를 설정하시면 이렇게 상품 페이지 상단에 립글로스 카테고리가 표시되게 되고 고객이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상품을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해당 상품이 표시되게 됩니다. 설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직접 카테고리 명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한글로 카테고리 명을 입력하셔도 되고 밑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각각 선택하셔서 카테고리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는 직접 입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립스틱 상품이므로 카테고리가 선택되면 이렇게 밑에 태그가 표시가 되고 해당 카테고리의 판매 수수료가 표시됩니다. 립스틱의 수수료는 10%이며 이 수수료가 실제로 판매되었을 때 차감되는 수수료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정 방법은 카테고리를 하나씩 선택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맨 왼쪽에서 포인트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립스틱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정확하게 선택이 됐는지 반드시 체크 부탁드립니다. 왜 올바른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물론 상품과 맞지 않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상품 카테고리가 관리자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올바른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은 페이지 뷰 판매량으로도 직결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예시인데요. 한 판매자님이 미백 치약을 판매하실 때 기타 구강 케어를 선택하셔서 판매하시다가 치아 미백 관련 상품으로 카테고리를 변경하셨습니다. 이제 키워드 검색량 자체가 치약보다는 화이트닝으로 했을 때 더 높기 때문인데요. 치아 미백 관련 상품이라는 카테고리는 일본어로 했을 때 화이트닝이 됩니다. 때문에 화이트닝으로 검색을 하면 해당 카테고리의 상품이 검색되기 때문에 하루에 검색 횟수가 더 많은 치아 미백 관련 상품 카테고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카테고리를 변경한 결과 판매량이 5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카테고리를 올바르게 선택하시며 이 부분이 검색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럼 다음 항목 설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등록입니다. 브랜드를 등록하시면 상품 왼쪽에 맨 먼저 상품명 앞에 브랜드명이 나타나게 되고 또 고객이 브랜드명으로 검색을 했을 때 상품이 검색 결과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상품명에 브랜드 이름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브랜드는 직접 입력을 통해서 입력하실 수 있고 지금 예시로 브랜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본어로 입력하셔도 되고 영어로 입력해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설정 시와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면 이제 브랜드 리스트가 표시되는데요. 그 중에 일치하는 브랜드명을 찾아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브랜드가 없는 경우에는 브랜드 없음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올바르게 선택을 해주세요. 만일 등록하고자 하는 브랜드가 검색이 되지 않으시면 새로운 신규 브랜드 신청을 클릭하셔서 브랜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브랜드 기준에 부합하면 담당 부서 심사 후에 브랜드가 추가됩니다. 등록 가능한 브랜드 기준은 여기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시면 헬프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명은 일본어, 영어, 그리고 URL을 기재하셔서 신청하시고 검색해도 안 나온 경우에만 신규 브랜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상품명 등록입니다. 상품명은 총 100자까지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입력하실 때 슬래시나 빈칸을 넣어도 글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품이 검색될 수 있도록 일본어로 입력해 주세요. 상품명을 등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상품 페이지에 표시가 됩니다. 상품명에는 큐텐에서 권장하는 상품명 등록 가이드가 있으며 구체적인 가이드 내용은 상품명 가이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에 따라서 상품명을 등록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큐텐 가이드에 맞는 설명입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이드에 맞지 않는 단어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상품명 가이드에 맞게 부족한 문구는 수정 또는 삭제를 권장합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부적합 단어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삭제나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가이드에 맞는 상품명일 때는 상품 랭킹 점수에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수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품 등록을 못하게 된다거나 상품이 삭제된다는 거나 그런 식의 페널티는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큐텐에서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입력을 했을 때 훨씬 유리하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가이드에 맞지 않는데 꼭 추가하고 싶은 단어가 있으신 경우에는 하단의 홍보 문구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명을 등록하실 때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큐텐 앱에서 상품을 검색했을 때 상품명에는 앞에 30글자까지만 표시됩니다. 이처럼 30자 이후에는 점점점으로 표시되어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처음 30자에서 중요한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 비율이 높고 큐텐도 앱 접속자가 PC 접속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상품을 등록하실 때는 꼭 모바일 앱을 기준으로 고려해 주세요. 다음 홍보 문구 팁입니다. 홍보 문구의 팁이라면 상품명에 부적합 문구로 판정되었으나 상품 홍보에 이렇게 중요한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홍보 문구에 넣으시면 상품명에 기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상품 페이지에 입력하신 내용이 표시되기 때문에 부족한 문구로 판단된 단어는 홍보 문구에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홍보 문구에 넣은 내용은 상품 페이지와 검색 결과에 표시되며 검색은 되지 않지만 검색 키워드에도 해당 홍보 문구를 추가하시면 상품명에 넣지 않더라도 검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홍보 문구 그리고 검색 키워드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셔서 상품명 플러스 점수도 받고 상품 노출 기회도 더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항목의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판매 정보에 해당하는 판매 기간, 판매 가격, 재고 수량입니다. 우선 판매 기간인데요. 디폴트로 상시 판매가 선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한정으로 판매해야 되는 특별 상품이 아니라면 그대로 상시 판매로 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판매 가격을 입력합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처음 선택된 카테고리의 수수료에 따라서 이렇게 공급 원가와 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재고 수량을 입력합니다. 여기에 입력된 숫자는 상품 페이지 상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판매자님이 상품을 관리하기 위한 수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표시되지 않는데 수량이 0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품이 매진 상태로 표시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품 가격을 설정하실 때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Q텐 유저층이 선호하는 가격대를 파악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Q텐 랭킹은 Q텐에서 어떤 상품이 가장 인기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채널입니다. Q텐 랭킹을 바탕으로 계산해 봤을 때 상품의 평균값은 3,362엔, 중간값은 1,830엔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값이 1,830엔이라는 것은 1,830엔 정도대의 상품이 가장 많다는 뜻인데요. q 인기 상품들 중 가격대가 대략 1,500엔에서 2,000엔 정도인 상품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검색 시기나 이벤트 진행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큐템 메가 할인 등의 이벤트를 하게 되면 고객님들이 좀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시는 경향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상품 가격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은 Q10의 쿠폰 일정과 조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기 가격대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든 상품이 다 그 가격대일 수는 없으니까요. 만일 높은 가격대의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다면 Q10의 쿠폰 사용 조건에 맞추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큐텐 쿠폰은 이벤트나 진행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큐텐의 쿠폰 스케줄은 큐텐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큐텐 쿠폰은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00엔 이상 구매 시 최대 10% 할인이라고 하면 A 상품, B 상품 모두 쿠폰 사용 전에는 똑같은 3,000엔짜리 상품이었는데 큐텐 쿠폰을 적용한다고 하면 A 상품에는 쿠폰을 적용할 수 없고 B 상품에는 쿠폰을 적용할 수 있어서 고객님의 경우 B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배송비를 따로 설정하시기보다는 상품 가격에 포함을 시켜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격대로 설정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애매한 2,800엔의 상품보다는 쿠폰 사용 기준을 만족하는 3,000엔으로 설정을 하시면 고객님이 결과적으로 2,700엔이라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품 페이지에 얼굴이 되는 대표 이미지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이미지를 등록하시면 상품 페이지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대표 이미지를 등록하는 방법은 판매자님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외부 URL을 이용해서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메인 이미지의 플러스 부분을 클릭하면 폴더가 표시되므로
거기서 등록하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이미지 업로드 외부 URL을 클릭하면 URL을 입력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입력하고 싶은 URL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상품 이미지에도 역시 큐텐 가이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가이드를 클릭하시면 큐텐이 어떤 이미지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명과 마찬가지로 가이드에 부합하는 이미지는 상품 랭킹 점수에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검색이나 노출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품 이미지 중에서 필수 항목은 대표 이미지뿐이지만 고객님들은 제품의 다양한 이미지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메인 이미지 아래에 있는 추가 이미지 부분에서도 이미지를 새로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20개까지 추가하실 수 있고 PC 화면, 모바일 앱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넘기시면 다른 이미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쓰는 게 좋을까요? 대표 이미지를 만드실 때의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Z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사람의 시선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웹페이지, 앱, 전단지 등에서 다양한 디자인 시 자주 사용되는 법칙입니다. Z의 법칙에 따르면 좌측 상단에 가장 중요한 정보, 우측 상단에 그 다음 정보, 그 다음 좌측 하단, 우측 하단 순서로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이 어떻게 보이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때는 앱을 통한 방문율이 높습니다. 꼭 앱에서 색상은 어떻게 보여지는지, 상품 음영은 어떤지, 상품의 인상은 어떤지, 고객님이 상품을 클릭하고 싶은 이미지인지 확인해 주세요. 큐텐의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으실 때는 큐텐 재팬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다운받으실 수 있고 갤럭시라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아이폰은 일본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앱 사용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큐텐 재팬 사파리나 이런 부분에서 큐텐 재팬을 인터넷으로 들어가셔도 앱 화면과 동일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옵션이 있으신 경우 대표 이미지를 등록하신 다음 옵션을 등록합니다. 옵션은 필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교육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예정인데요. 혹시 옵션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실 경우에는 우측으로 스크롤바를 넘긴 다음에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시면 옵션 설정에 대해 더욱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말을 참고하셔서 옵션을 등록해 보세요. 그 다음 필수 항목은 상품 상세 정보입니다. 상품 상세 정보에는 상품의 사용 방법이나 제품의 원재료, 구체적인 상품 사용 설명을 쓰거나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이미 HTML화에서 가지고 계신 파일이 있으시다면 직접 삽입하실 수도 있고 저는 오늘 예시로 인서트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표시되면 선택하고 선택된 이미지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는 표를 삽입해서 조금 더 정보가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송비 설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추가한 조건부 무료라는 이름의 배송비가 조건부 무료라는 배송비 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거를 바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기만 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배송비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배송비 등록 관리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새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송비가 설정되면 상품 페이지 상에 이렇게 배송비가 표시됩니다. 다음 스텝은 발송 가능일 설정입니다. 발송 가능일을 설정하시면 상품 페이지에 자동으로 계산이 된 상품의 발송 날짜가 표시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결제로 8월 2일 이내에 발송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상품 페이지에 표시되게 됩니다. 발송 가능일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 일정을 넘지 않도록 상품을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발송 가능일은 일반 발송, 당일 발송, 예약 발송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일반 발송은 입금일 기준 영업일 1일에서 3일 내 발송 가능한 상품입니다.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한 영업일 기준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공휴일은 일본 공휴일인 점 참고로 해주세요. 두 번째는 당일 발송 가능 상품입니다. 몇 시까지 입금하면 당일에 발송 가능합니다. 라는 식으로 판매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예약 발송입니다. 예약 발송은 입금부터 발송까지 3일 이상 소요되는 상품을 말하며 4일에서부터 14일로 설정 가능합니다. 예약일 설정 시 주의사항은 하단의 핑크색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날짜이며 발송 설정 시에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인 셀러이신 경우에는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상품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입력해 주셨으면 하는 검색 키워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색 키워드에 단어를 입력하면 리스트가 표시되는데요. 저는 한국 브랜드의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표시가 되는데요. 이 중에 추가하고 싶은 키워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태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검색어는 총 10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고 상품명에 들어있는 단어는 상, 이미 검색할 때 검색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품명에 들어있지 않는 단어를 검색 키워드에 입력해 주세요. 참고로 참고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라면 한국 화장품이란 단어를 입력하시거나 운동화 판매 시에는 조깅이라던가 관련된 단어를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 키워드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조회수를 높이는 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q 의 인기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품명에는 중요한 키워드를 사용하고 검색 키워드는 연관된 키워드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Q10 인기 키워드는 QSM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프로모션 탭에 플러스 점 시 키워드 입찰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인기 키워드 보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통해서 Q10에서 인기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검색량은 어떠한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메뉴에서 키워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을 클릭하시면 순위에 들어있지 않는 단어라고 해도 일별 검색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기 키워드를 보고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 키워드에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색 결과 상단에 상품이 표시될 수 있도록 광고를 같이 설정해 보세요. 검색 결과에 영향을 주는 광고는 키워드 플러스 전시, 파워랭커, 스마트 세일즈 세 가지입니다. 해당 광고는 QSM 프로모션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구체적인 설정 방법, 가격 등은 해당 메뉴의 가이드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상품 상태 및 원산지입니다. 상품 상태와 원산지를 설정하시면 상품 설명 하단에 이렇게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상태는 새 상품인지 중고 상품인지 선택할 수 있고 중고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상태를 더더욱 세세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새 상품이기 때문에 새 상품으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산지는 국내인지 해외인지 선택해 주시는데 여기서 국내는 일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 제조 상품인 경우에는 해외를 선택한 후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필수 정보 입력이고 제가 발송 가능일을 설정을 안 했네요. 발송 가능일 3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필수 정보이고 필수 입력이 12-12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해외 발송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무게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무게로 QX프레스에서 비용을 청구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판매자님이 수출 신고하실 때에도 상품 무게 기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대략적인 상품 무게를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추가 확인을 더 해야 하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중간에 임시 저장을 한 후에 나중에 이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상품 미리 보기가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각 정보가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품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이 완료된 상품은 담당 부서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큐텐에 전시됩니다. 조회하기를 누르신 후 승인되기를 클릭하시면 방금 등록한 상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관련 영상은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